부동산 뉴스 알려주는 남자 2021년 8월 둘째 주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원픽 기사로는요. 중앙일보 8월 13일자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12만 대 1, 네, 381대 1. 네, 이건 무슨 숫자일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12만 대 1이 뭐지? DH자의 개포 84제곱미터 타입의 로또 청약 줍줍이라고 하는데요. 줍줍이 12만 대 1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 희망 고문하는 로또 청약. 보시죠. 네, 로또 청약. 정말 이 문구가 너무 저도 진짜 와닿을 정도로 정말 요즘 많은 분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당첨자는 전생의 단군이었을 것이다. 네, 당군이었을 것이다. 당군이 돼야지 당군이셨던 분만 당첨이 되는 12만 대 1. 뭐 이건 당군이 아니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의 인류의 뭐 저 시조인 것 같습니다. 당첨되면 분양가만큼 시세 차익, 네, DH자의 개포, 옛 주공 8단지 재건축, 부당 이제 당첨분 5가구의 무순위 청약, 우리가 줍줍이라 그러죠. 네, 예전에 이제 청약을 하셨는데 부당 당첨자로 해서 청약 취소가 됐던 5가구의 청약이 이번에 나왔는데 25만 명이 몰렸고요. 요 84제곱미터 타입에는 한 세대 나왔는데 12만 명이 청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청약 열풍은 정부 규제의 역효과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도 이제 기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뽑기로 무슨 부를 하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무슨 그것도 몇억이 아니라 뭐 몇십억 단위입니다. 지금 뭐 15억, 이거 시대 차익 15억이라고 하는데 다음 기사도 있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청약제도 정말로 빠르게 검토되고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 15억을 그냥 청약 하나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과연 비리를 떠나서요. 어떤 그 모든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다 맞춰지지 않을까. 저는 이거 좀 없어졌으면 하는, 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요것을 빨리 개선하는 사람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제도가 보완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연이은 기사 있기 때문에 다음 기사에서도 이 관련된 토픽 계속 이어집니다. 네, 15억 차익 로또 아파트 5가구 나왔다. 네, 방금 말씀드린 DH자의 개포인데요. 과거에 이제 공무원 아파트로 있던 주공 8단지, 그게 요번에 이제 DH자의 개포로 아주 멋지게 저희 유튜브에서도 요 단지 소개도 제가 시켜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부당 당첨자 무순위 청약 한 세대 나온 84 타입에서 분양가 14억이었는데 현재 시세가 30억 정도까지도 예상을 한다고 보면요. 15억 차익이 맞죠? 15억 차익을 물론 바로 실현은 못 하십니다. 왜냐하면 2년 거주하고 장기 특별 공제를 받으셔야지 요 양도세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5억 차익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전세가가 15억 정도, 14억 정도 해요. 그냥 분양받으셔서 전세를 주셔도 모든 돈을 그냥 버시는 겁니다. 이 제도 저는 빨리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118제곱미터, 네, 45평형인데 분양가 18억입니다. 현재는 30억 중반 후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냥 당첨되시면 15억 넘는 거의 20억에 가까운 차익이 발생되시는 단지가 나왔습니다. 네, 청약 결과 이번 다음 주에 예상돼 있는데 과연 어떤 분들이 단군이셨는지 제가 한번 진짜 기사 좀 나왔으면 또 여러분들 가지고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15억 차익 개포 무순위 청약 25만 명 물려. 네. 25만 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12만 대 1, 요게 말씀드린 게 이제 한 가구에 15만 명이 청약을 하신 거고요. 요 나머지 요거는 4가구에 하셨는데 사실은 요 경쟁률 자체는 여기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한 가구 하신 분들보다는 요 분들 중에서 확률이 더 높으신 분들이 나오실 것 같고요. 요 분들 생각보다 많이 몰릴 것 같아서 이제 이쪽으로 색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수익은 이분들이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분양가 자체가 10월 28일, 그러니까 약 2달 동안만 전세를 맞추시면 지금 요 금액 이미 분양 금액을 분양가보다 맡은 금액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20%만 준비하셨다가 바로 전세를 둘 수 있는 요 제도가 조금은 지금 정말 한 주간 많은 분들 요 기사랑 저희 부동산 가치에도 많은 분들 문의 주셨는데 제도 조금 보완됐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8월 7일자 기사입니다. 집값 고점, 정부 입당 경고에도 서울 강북 매수 심리 더 강해졌다. 네. 이제는 강남을 넘어서 강북 그리고 수도권까지 매수 심리 높아지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거는 뭐 매매 수급 지수라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요 주간 단위로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속 발표하는 건데 주간 단위 보시면 지금 요 빨간색 마크가 이제 지난주 최근에 나온 거고요. 요게 지금 전주, 전전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매매 수급 지수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만 잠시 주춤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저가 밀집한 노도강의 수급 지수가 110에서 113으로 최대치 상승했고요. 전세 수요도 21개월째 지금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하반기 지금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요 8월에 벌써부터 매매 수급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 올 하반기 집값 그리고 전세값 분명히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서울신문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같은 단지, 평형,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인데도 요지경 전세. 네, 금액이 서로 다르다. 이제 뭐 2중 가격을 넘어서 3중 가격. 저희가 전주 토픽으로도 말씀드렸죠. 3중 가격. 갱신 계약, 재계약, 신규 계약 이렇게 세 가지까지. 요 재계약이라는 거 요거 지금 사실 편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지금 왕왕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은 기존 세입자 대비 2배 이상. 신규 계약은 지금 뭐 기존에 갱신 계약하는 거에 2배고요. 재계약은 뭘까요? 주인이 이제 실거주를 원할 때 30% 높여서 재계약. 요 약간 편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갱신 계약은 사실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좀 올려주시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30% 정도를 올리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70%, 80% 정도로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재계약을 할까요? 재계약을 하면 또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아니면 거기 특이하게 서로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주인과 요 전세 간에 아주 금액적인 문제.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갱신권을 쓴 단지들이 또 2년이 이제 만기가 되는 그때 되면 더 많은 이 다중 가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2만 가구 공급한 다자녀 특공 당첨은 6천 명에 그쳐. 네, 미스매치라는 말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미스매치는 사실 뭐 일자리라든지 뭔가 이렇게 뭐 제공을 했는데 이게 원래 그거랑 안 맞을 때, 원래 이제 수요랑 공급이 잘 매치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미스매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자녀, 그다음에 신혼, 노부부 부양자 전형 특공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는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셋 이상 다둥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자녀 특별 공급에 70집 제곱미터 15만 가구 모집에 단 한 가구 청약. 이게 자녀가 셋이 이상이면 사실 77 제곱미터에 들어가기가 방이 4개 정도 돼야 되는데 77 타입이 사실 4개 뽑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녀 셋인 다둥이 타입에는 조금은 약간 이렇게 타입이 좀 특이한 77 타입보다는 한 84 정도 되는데 방을 이렇게 4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도 평형이 돼야지 실질적인 들어올 사람의 수요에도 맞추는 거지. 다자녀라고 해놓고는 77 타입을 공급하는 것 자체는 조금 미스매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당첨자 배정은 많은데 당첨이 적고 신혼부부는 오히려 이제 배정하고 당첨이 많죠. 근데 노부모도 사실은 배정하고 당첨이 안 맞는 것은 노부모나 다자녀들은 사실 신혼부부처럼 좁은 평형보다는 좀 넓은 평형이나 방이 많은 것들이 필요한 그런 가구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해야지 미스매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경제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연가까지 냈는데 못 봤다. 매물난의 전국의 아우성. 네, 매물잠김이죠. 그래서 집을 보러 가는 와중에 거래가 완료되거나 계약을 앞두고 호가를 올려버리는 등 지금 뭐 매물이 귀한 데다가 지금 매물 보러 가기도 어렵다. 뭐 매수 우위 지수도 지금 5주째 연속 상승되어 있는데 참 그런 힘든 시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매매 및 전세 수급 지수입니다. 전세는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도 지금 아직까지 요 상승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좀 하반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중앙일보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부모 찬스로 집된 1020 역대 최대. 네, 이렇게 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부모 찬스 뭐죠?
네, 뭔가 찬스를 쓴 거죠. 서울 아파트 매입 4,000건 중에 5.5%가 이제 233건이 20대 이하. 그러니까 정말 많은 숫자네요. 그다음에 10대 주택건도 총 69건이나 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 10대는 7건밖에 안 되는데 벌써 상반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20대까지도 이 아파트에 대한 열풍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요거는 상당히 지금 당분간은 상승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지금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저희가 8월 9일자 서울경제 기사 가져왔습니다. 늙어가는 서울 아파트 절반이 준공 20년 훌쩍 넘겼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20년 이상이 벌써 50%에 가깝게 올라가고 있죠. 매년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로 조금 이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허물고 새로 져야 되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전부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이게 점점 특히 재건축은 이게 세대수도 많은 단지들이 묶여버리면 이게 증가 속도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년 정도 올라가면 한 60% 가까운 50% 넘는 그런 숫자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재건축에 대한 빨리 속도를 내주셨으면 그런 완화하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통계청 2020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입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가구 중 70만 가구 중 20년 넘긴 아파트가 벌써 82만 가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도 46%. 재건축이 하나 30년을 넘으면 초고령이라고 그러네요. 30년 넘은 초고령인데 30만 가구. 네, 규제 여파에 사업성이 낮아서 재건축이 어려워지니까 이게 과연 점점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신문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떼약볕 분양 수도권 후끈. 네, 여름 분양. 사실 우리가 장미 분양이라든지 벚꽃 분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전통적으로 여름에는 분양이 많지 않은데 올해는 이제 신도시, 3기 신도시에다가 서울에서도 조금 여름 분양, 막바지 분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시면 전국 2만 8천 가구 중 수도권에 2만 가구가 있는데 서울은 750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하고 내년 초가 서울에 공급량 부족할 거 몇 번 기사로 말씀드렸는데 또 아마 기사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충남, 부산이 공급이 가장 많아서 요거는 사실 조금 그쪽 지방에는 좋지 않은 그런 내용도 조금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도 절벽. 네, 입주 많이 줄어들 거라 말씀드렸죠. 올해 서울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 이제 3만 가구, 작년에 4만 가구 대비 벌써 급감했고 내년까지는 입주 감소세 계속 이어질 거다. 내년에 정말 뭐 서울은 2만 가구대로 이렇게 5만대 가까운데 이제 푹푹 떨어지고 있어요.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하고요. 감소세 이어지고 있고 이게 더 이어질 거고 내년엔 2만 가구, 올해로 더 줄어든다. 이게 엄청난 지금 가수인데 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데 절대로 수요를 메꿔줄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없는 한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지금 계속 2022년까지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8월 9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집주인 세입자 간 분쟁만 키운 임대차법. 네, 임대차 3법 조속히 없애줘야 된다. 연일 지금 전문가들 패널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것 때문에 이제 임대차 3법을 둘러싸고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3건 중에 이제 1심 판결이 엇갈린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갱신 청구권을 둘러싼 갈등. 지금 어떻게 제가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정리를 여기다 다 자세히 못했지만 한 건은 이제 집주인 편으로 지금 승이 났고요. 한 건은 세입자 승이 났고 한 건은 아직까지 좀 판결이 안 나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뭐 판례가 좀 쌓여야지 우리가 이제 뭔가 갈등이 없을 텐데 임대차 3법 조금 문제가 아직도 많습니다. 매일경제 다음은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네, 갱신권 충돌 피하려면 새 집주인 전세 만료 6개월 전 등기 맞춰야. 예, 계속 연결되는 건데 뭐 갱신권 충돌을 피해야 되겠죠. 법인인 집주인의 실거주 인정 여부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실거주 인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까 연이은 기사입니다. 나머지 2건 중 한 건은 세입자, 한 건은 집주인 편을 들고 있다. 그래서 법인이 이제 실거주 하겠다 하면서 세입자 보고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분쟁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법인 투자했던 분들 이제는 법인 투자는 주택에 있어서 법인 투자는 많이 불리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네, 건국대 심교원 교수님이시죠. 네, 정부 규제 실패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전세값 임대차법 없애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임대차법은 전세시장을 왜곡시킨다라는 전문가 의견 중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고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민간주택 공급 수통을 터줘야지 이것을 자꾸 임대차법이나 이런 제도로 정책 안 바뀌면 집값 계속 오를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전세난 심해지자 주택 임대사업 양도세 혜택 그대로. 네, 임대사업자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예지껏 뭐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뭐 예전엔 다주택자가 이제 그 주택을 가격 올렸다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집값을 놀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임대사업자가 오히려 착한 그 전세가를 했었죠. 10년간 몇 프로 이런 그 요율에 묶여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그런 것들이 있다고 기사화했는데 그걸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격 폐지를 예고했던 민간 임대 등록 사업 제도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이렇게 지금 가닥이 바뀌고 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8월 10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백지화에 이어 부동산 정책 속속 원점 회기. 예, 마찬가지로 지금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도 그냥 폐지하지 않고 기존 거 다시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추진하는 말소 뒤 6개월 뒤 내에 매도 시에만 혜택을 주겠다. 뭐 비아파트 신규 임대 등록은 현행대로 존치해주겠다. 자동 말소된 주택도 매도시 양도했을 때 그대로로 모든 것을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시선도 있는데 과연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8월 10일자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대선화 부동산 민심 인식한 결국 임대사업자 양도 혜택 유지. 네, 양도세 혜택을 유지했다. 지금 같은 내용 지금 3번 지금 연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원룸과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임대 신규 등록은 중단 없이 허용되고요. 임대 의무 기간 채운 후 자동 말소된 인간 임대주택 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즉 혜택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는 하고 있지만 모든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 새롭게 진입하기는 지금 이미 양도세나 취득세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양도세는 상관이 없네요. 근데 취득세 올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지는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11일자 기사입니다. 집값 폭등에 상반기 세금 50조 더 거쳤다. 네,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서 지금 뭐 재난지원금 쓰는 게 요거 밑바탕이 좀 된 건가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작년 대비 48조를 더 증가 거뒀고요. 그래서 총 181조라고 합니다. 그중에 소득세가 19조가 증가했는데 양도세가 7조 정도 증가해서 집값 폭등으로 늘어난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오히려 양은 줄었겠죠. 거래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올라가니까 세금 자체가 증가해서 7조나 증가한 그런 것이 데이터화됐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11일자 기사입니다. 22억, 18억, 시세보다 7억 올린 배짱 매물. 네, 배짱 매물은 뭘까요? 배짱이가 낸 매물인가요? 네,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거래 감소 속에 아파트값 상승하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이 매도자들이 어떤 건가요? 나는 더 높이 받을 거야. 싫으면 사지 마. 이 정도 아니면 안 판다. 호가 올리는 것. 어떻게 보면 시장의 왜곡이죠. 거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니까 한 건 한 건이 이게 호가를 부르는 그거에 뭐라 그럴까요? 부르기 나름인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죠. 사실은 퇴로를 만들어주고 세금을 낮춰서 거래를 하고 그 사람이 또 새로운 것을 사서 또 새로운 순환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매물이 잠기고 세금은 높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높은 금액을 부르기도 하는 배짱 매물까지 나오고 있는 현 시국입니다. 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11일자 기사입니다. 허그 전세 보증 사각지대 세입자 발만 동동. 네, 허그가 뭐죠? 껴안다죠. 사실 전세 보증은 껴안아 주는 건데 제멋대로인 전세 보증 시스템. 네, 보험료 내고 가입 마쳤는데 지급 시기 되자 돌연 못 준다. 그러면 어떡하죠? 전세 계약했어요. 허그를 믿고. 근데 못 주겠대요. 그러면 계약한 세입자는 계약금 날릴까봐 발만 동동 고는 거죠. 껴안는 허그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 밀어내기네요. 그래서 전세 보증 제도 물론
여기 기사에 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요게 이제 워낙 그 뭐 이렇게 그 선순위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 허그에서 임차인 대신 내준 돈이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엄밀하게 심사를 마쳤으면 그거를 갑자기 뒤에 가서 못 준다 이래 버리면 그걸 믿고 계약을 했던 사람은 선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은 검증 시스템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아닌 B아파트,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2030이 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B아파트 시장에 대한 지금 매수, 이게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요 뒤에 또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4분의 1 이하가 30대 이하가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파트를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B아파트까지 넘어간 거다라고 다음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B아파트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마포구, 용산구, 양천구, 성동구 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의 특징을 보니까 시청과 종각, 을지로 등 도심 업무 시설과 가깝고 도시 정비 사업, GTX 등으로 향후 주거 가치가 높아질 지역 중에서도 이제 B아파트가 많은 빌라나 다가구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기사 한번 또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8월 10일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발표에 서둘러 집 팔았더니 임대사업자들 분통.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사업 폐지, 철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팔아버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냥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계속 누릴 수 있게 지금 오히려 살려주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부가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너무 발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정부가 이렇게 대책을 뒤집을 때는 오히려 먼저 피해를 보는 그런 피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좀 따져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건축 2년 실거주 백주화도 지금 말이 많죠. 그것 때문에 집을 팔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줄 것이고 지금 전세를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락가락 횡보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다. 정책은 사실 몇 년 뒤 정책을 내놔야지 바로 뒤에 정책이 지금부터 소급 적용이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요. 순간에 이런 말이 바뀌는 이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저는 이런 선의 피해자들을 막는 정책적으로도 이거는 행정적으로도 조금 완성된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8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네, 2030 젊은 층 B아파트 매입에 대한 기사인데요. 상반기 서울 다세대 빌라 25%가 30대 이하가 매입했다. 네, 4명 중에 1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급등한 탓에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빌라 등 대체 주거 상품을 매수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했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8월 11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용산공원에도 닭장 아파트, 네, SNS에서 와글와글. 네, 와글와글이 이번 주에 좀 많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줍줍, 네, 당군 이래에 뭐 당군 당첨자는 전생의 당군이었을 것이다. 이거 못지않게 닭장 아파트에 대한 또 와글와글이 있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반환한 예정인 이제 본체 용지 30만 제곱미터죠. 예, 거기 중 약 100만 평 정도 되는데 20%인 그 60만 제곱미터, 약 한 20만 평을 용적률 1000%. 이건 뭐 거의 뭐 용적률 1000%면 홍콩입니다. 예. 뭐 거의 이제 앞에 집에서 뭐 빨래 넣으면 보여요. 예. 그런 아파트로 만들면 8만 가구 이상을 만들겠다? 이것은 뭐 삶의 질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를 때려 부어가지고 잡겠다는 건지, 저는 사실 주거질과 도시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다. 이것은 슬럼을 만들고요. 이 아파트는 아마 주거의 질도 떨어져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아파트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슬럼 그리고 범죄 지역으로 되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은 절대 세우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은 8월 10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상가 빌딩 거래 30% 급증. 네, 주택에 대한 이제 규제가 심해지니까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을 제외한 상가, 빌딩, 숙박시설 등 상업용, 업무용 그 거래량이 최고다. 근데 오피스텔 왜 제외할까요? 이거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오피스텔이 이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들어와 사는 사람이 주소지를 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피스텔을 그냥 상업용으로 산 건데 들어와 사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쓰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거형의 1가구 1주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되다 보니까 찬바꾸러기가 됐거든요. 제도적으로 저는 오피스텔이라는 거 좀 뭐 오피스면 오피스, 아파트면 아파트 사이적인 이런 오피스텔은 없앴으면 좋은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오피스텔을 없앨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데 이것을 무조건 상업용으로 써라, 무조건 주거용으로 쓰지 말라라고 규정할 수 없는, 또 제도를 만들 수 없는, 제도 자체 처음 태생 자체가 조금 서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는 조금은 이제는 걷어들이시고 좀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똘똘하게 상업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내시고 쓰는 그런 오피스텔들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너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은 8월 12일자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설익은 규제의 극심한 거래 절벽. 네, 이달 서울 매매 하루 20건도 안 돼. 하루에 20건도 안 됐던 적이 많지가 않다 그래요. 월별로 지금 아파트 매매 건수가 지금 요번 달 들어서 지금 188건인데 하루 따져보니까 9일치 11일 기준이니까 20건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조금 저도 이게 웃겼던 게 11일 가지고 뭐 하루 20건이 안 됐다. 지금 그리고 8월 첫째 주는 원래 전통적인 비수기였거든요. 그래서 요 후반기로 갈수록 또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데 요 앞부분 가지고 이렇게 좀 너무 쓴 것 같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급하게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매물 내놓더라도 소극적이다. 네, 그 부분 인정합니다.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만들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네, 인정합니다. 당분간 거래 침체 계속될 것. 네, 맞춘다고 볼 수 있어요. 매수 심리 확산되고 있으나 집주인 역시 대출 규제 등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맞다. 여기 내용들은 맞는데 이게 하루 20건하고는 조금 안 맞다. 왜? 하루 20건 지금 현재 8월 첫째 주 비수기적이고 휴가철 끼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거래 절벽 이거하고는 맞추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마녀 사냥에 원룸 전월세 줄고 임대료 상승 역풍이 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 보유자들의 한숨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다세대 주택 보유자의 눈물이라는 기사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지난해 정부의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조치로 하루아침에 다주택자가 돼버린 분들. 높은 종부세, 양도세, 특히 지금 종부세하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 양도세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주겠다 하지만 종부세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직까지 없죠.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들은 전부 종부세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도 없고 지방에는 아예 임대를 놓지 않고 멸실 처리한 뒤에 나대지로 놓기도 하는 등 지금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상품의 메리트가 너무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원룸 등 젊은이들이 찾는 주택 수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전망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전세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다들 단독이 다가구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십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지나치게 규제한 것이 오히려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에 전월세를 올리고 있는 그런 현상, 조금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았던 효과죠. 그래서 그런 효과도 나오고 있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8월 12일자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1주택자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장기 보유 공제는 최종 1주택자 된 날부터 적용. 아직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요. 양도세 개정안에 대한 세 가지 큰 꼭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까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는 쪽이죠. 근데 아직 확정 안 했죠. 오히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서 5억 이하가 여지껏 40%, 보유에 대한 겁니다. 5억에서 10억 구간은 30%만, 원래 40% 받는 것을, 그 다음에 10억에서 15억까지는 20%, 15억 넘으면 10%만 공제를 해주겠다 해서 80%까지 장특 공제되는 거 50%까지 줄이겠다 하는, 오히려 양도세를 높이려고 하는 추세도 같이 병행하고 있죠. 그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최종 1주택이 된 기간부터 하겠다. 그럼 결국은 다주택자를 또 공격하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서는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이 높거나 아니면 다주택자 쪽은 강화하는 쪽으로 다분히 정치색이 있는 쪽으로 좀 끌고 가고 있는데 사실 양도세 개편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거 또 개편하는 거 자꾸 누더기다라고 뒤에 나오는 부분 기사 같이 가져왔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8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전세가 급등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보증보험. 결국 요건 완화. 네, 보증보험. 오늘 18일부터 민간주택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행됩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은행 대출에 전세 보증금 합쳐서 집값 100% 넘으면 보험을 못 들게 하는 겁니다. 대출을 예를 들어서 2억이다. 근데 보증금이 8억이다. 그럼 집값이 9억밖에 안 된다. 그럼 10억이니까 9억을 넘죠. 그런 경우 보증보험 못 들게 하니까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임대차법 여파로 전세가가 오르면서 보증보험 가입 요건 충족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도가 조금은 보완됐으면 합니다. 집값에 이제 100% 넘으면 안 되는 건 맞는데요.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줘야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대출에 대한 일부를 언제까지 상환하면이라든지 이런 단서를 좀 달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주택 관련 세법 개편안은 악법이다. 네, 악법도 법이다. 뭐 이거 앞부분에 이런 얘기까지 쓰셨는데요. 세법 개편안입니다. 양도세 개편안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 방금 이제 전전 기사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경우의 수만 늘리고 복잡한 쪽으로 가는 거다. 종부세 9억 초과 상위 2%로 매년 정하겠다니 이것도 정말 헷갈리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복잡하게만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이것은 정말 법이 아니라 악법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좀 이슈 프리즘에서 의견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경제 8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또 사상 최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0.39%. 네, 연이은 지금 수도권 아파트값이 뭐 연이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주 대비 0.39%. 뒤 기사에도 연이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뭐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매일경제 8월 13일자에서도 수도권 아파트 4주째 최고 상승률 매물 나오는 족족 신고가 해서 0.39% 가까운 이만큼 계속 증가하고 있다.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시작한 12년 5월 이래로 최고 상승률이고 GTX 교통 효제 기대 심리 그리고 외곽에 이제 저가까지 매수세가 확산됐다. 요거 상당히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기사인데 이게 원래 외곽에 이제 매수세가 확산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시 중심부의 집값으로 올리는 한 단계 더 올리는 단계가 있고요. 아니면 외곽부터 올렸던 게 거품으로 꺼지는 단계가 있는데 과연 이 하반기하고 내년 몇 년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고점 경고 나오지만 상승 추세 지속 전망이 많다. 저도 사실은 이쪽 부분에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아까 그 논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물보다는 이제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통화량의 측면 그리고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고 거래 절벽을 만들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이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고점으로 꼭 보기에는 쉽지 않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8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9년 만에 최고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수도권은 0.39% 거의 뭐 0.4%대고 서울 아파트도 0.2%네요. 그래서 강남 3구는 인기 재건축 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 0.2, 서초구 0.2, 노원구 0.37. 노원구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0.36, 과거 비수기였던 8월 상승률은 매우 이례적이다. 네, 지금 연이은 집값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실거래 취득세 예고, 절세 노린 증여 기름 부을 듯.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는 조금 내용을 그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세법 개정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23년부터는 이제 증여에 대한 그런 무상 취득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 인정가액 그래서 매매 사례나 이런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떨까요? 이제 상속 증여 기부 등 무상 주택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 정도로 시가 대비 한 70%에서 80% 선에서 세부담을 낮게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그거 실거래가 취득가로 다 주겠다, 다 높이겠다, 즉 그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 그러니까 증여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증여가 점점 지금 그 23년 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8월 13일자 기사. 상속주택 허물고 다시 지어도 특례 인정. 네, 상속세에 대한 거 좀 가지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증여 상속은 항상 물어보시는 쪽이고 우리가 매도를 못할 경우에 증여하고 상속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증여 상속이 나올 때는 이 양도세에 대한 세율을 너무 높이거나 아니면 퇴로를 막았을 때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때 상속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상속은 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가구원이 아닌
피상속인에게서 주택을 상속받아서, 그러니까 세대 분리된 아버님이나 부모님, 어머님한테 이제 주택을 받은 경우 2주택이 된겠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과 받은 주택 두 개가 있을 텐데,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 전에 소유하고 있던 원래 주택을, 일반 주택을 비과세 요건 이상, 그러니까 2년 이상 보유 혹은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네, 서울인 경우에는 투기 지역은 2년 이상 보유해 거주입니다. 그래서 조정 지역은 2년 이상 보유인데요.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 요 말이죠. 그래서 비과세는 뭘까요? 9억 원 이하 비과세고 9억 원 이상도 9억까지는 빼주는 거.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해서 보유 4년, 거주 4년, 연 4년씩 80%까지 받을 수 있는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재 1가구 주택의 가장 큰 메리트죠. 그 요것을 해준다라는 것을 상속세를 공부하시지 않아도 그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금주도 이렇게 세금과 정책 그리고 부동산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가지고 왔고요.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같이 전문 세무법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증여상속세까지 세금 관련한 내용 모르고 이제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와 아파트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시기 잘 넘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불가피하게 다주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절세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매도하시고 어떻게 갈아타는 그런 플랜들도 세워줄 수 있도록 저희 부동산 중개법인 가치에 함께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뉴스와 기사로 여러분들 가지고 오겠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내용이 좀 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러 끊지 않는 이유는요, 보시고 나중에 또 끊어서 뭐 이어서 보시고 언제든지 또 보시라고 일부러 끊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긴 내용 끝까지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내용 찾아서 보시는 것도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